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생방송 증시와의 김선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진영입니다. 자, 연휴 후유증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증시가 계속해서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코스닥이 5% 가까이 급락했는데 오늘 또 빠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코스닥이 오늘 4.5% 넘게 내리면서 620포인트까지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? 할 말이 없게 만들죠. 그쵸. 사실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네. 손실 구간이 굉장히 좀 많으신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나 7, 80%의 종목들은 네.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시간마다 증시 체크하기가 겁이 나거든요. 맞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항상 그랬듯이 위기가 기회였던 것 같고요. 공포의 매수를 즐기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, 또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. 작년 8월부터 해서 안 좋았던 시장이 계속 연결이 되는 중이고요.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려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. 봤을 땐 항상 4년, 5년마다 이런 악재 흐름들, 큰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데, 유럽의 그리스 문제 이후로 또 한 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여기가 온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도 그리 오래 안 가고 지수가 회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엔 그때보다 좀 나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 흐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. 코스닥만 좀 많이 혼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따라갈 거니까요. 여러분들 힘내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겨낼 수 있으니까 꼭 힘내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응원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파이팅 넘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증시가 패닉인데요.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 45조가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. 장 초반보다도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볼까요? 네, 시장 상황 살펴봐 드리기도 참 죄송스러운데요.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코스피가요, 1843포인트 정도 상황에서 1%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코스닥은 617포인트 부근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4.6% 정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. 수급 상황을 보자면, 수급 대비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기관들이 좀 코스피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, 아무래도 좀 자동차 이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요. 기관들이 64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개인과 외인은 280억, 외인은 751억 원 이상의 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. 코스닥은 오늘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어제에 이어서요. 네. 개인이 5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, 기관과 외인이 195억, 309억 각각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너무 심합니다. 코스닥이 4.7% 하락하면서 지금 617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코스닥 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차트 보면서 진단 좀 해주시죠. 네, 코스닥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네.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이게 우선 코스닥의 일봉 흐름인데, 차트를 보자면 지난 8월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. 그때가 610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. 요때. 610포인트요. 네, 그때 굉장히 좀 심했었죠. 그리고 나서 또 좀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700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급락이 이틀 동안 나왔는데, 사실 코스닥 지수는 전 세계 그 어떤 지수보다도 양호하게 잘 버티는 중이었습니다. 꽤나 잘 버텼어요. 그렇죠. 다른 나라보다는.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천천히 횡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, 네.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은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, 왜냐하면 그래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구정 연휴 동안 네. 이게 일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가져오다 보니 좀 공포 심리가 더욱더 조금 가중되면서 무섭죠. 품해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제부터 네. 해서요. 근데 오늘도 사실은 조금 돌아와 줬어야 됐는데 어제 또 유가 급락이 나와주고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또 하락이 크게 나와주면서 네. 또 아시아 증시 전반이 하락이 나와버리니까
코스닥 쪽에서 또 추가 하락이 우려가 되면서 투매성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이죠. 자, 오늘 분봉으로 보더라도요, 좀 반등을 좀 하는 듯 싶었습니다. 잠깐 오전 사이에 내려오다가 아주 올라가려나 싶었는데, 그냥 바로 곤두박질 쳐버렸거든요. 이거 아직 오늘 바닥이 확인된지는 좀 체크하기 힘들지만, 네. 어제 시장에서도 5% 이상까지는 밀릴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. 오늘도 이쯤이 거의 바닥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한 1시나 2시 정도까지는 별 움직임은 없다가 2시 이후나 해서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근데 어제도 장 막판에 결국 동시효과 때 좀 더 밀리는 걸 봤을 때는 좀 아직 두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. 하나 걱정인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빠져버리면 월요일날 일주일 동안 쉬었던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그렇죠. 10%가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.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. 네, 그게 정말 무서운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상해 종합 증시가 10%를 빠져버리면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렇겠죠.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겠지만은 네. 적잖이 영향은 주긴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중국 상해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한 번 국내 증시와 유럽 증시가 흔들림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움직임에 화요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크진 않을 것 같긴 화요일까지. 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시장의 안정권은 한 수요일 정도부터가 본격적인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이틀을 좀 잘 버텨야겠네요. 오늘까지 네, 그래서- 사흘을 좀 잘 버티는 게 관건인 네, 것 맞습니다. 같은데.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정말 조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아니시라면 정말 나는 보기 싫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닫으시고 맞아요. 연휴나 주말 동안 좀 푹 쉬시다가 저기 뭐 산에 좀 가셔서 요즘 좀 날이 따뜻해졌잖아요. 네. 산에 가셔서 등산 좀 하시고 오시고 기분 좋게 좀 오셔서 새롭게 좀 이제 오를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요. 네. 너무 이제 매여 있지 마시고 본인 계좌 파란색 다 파란 줄입니다. 보지 마시고 조금 마음 편히 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이 616포인트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610포인트가 저점이었다, 작년. 맞습니다. 이 610포인트를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? 가능성은 있죠. 네, 가능성은 있어요. 중국에 이거를 따라서. 막을 네. 수는 없어요.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. 610포인트까지 가는 거 지금 해서 1%만 더 빠지면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좀 가능성은 열려 있어서 우선 깨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이제 600 완전 초반대, 그냥 네. 600포인트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무작정 덤비지 마시고 네. 다시 반등을 주면서 한 620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에 나오면 그때 조금 따라가시는 게 코스닥 종목엔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정말 빠른 회복을 보이는 업종은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일 겁니다. 강추드리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좀 심하게 빠졌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그렇죠. 모두가 것 같아요. 빠지는데 제약바이오가 가장 네. 많이 빠지는 중이죠.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. 지금. 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유, 뭐 파란 그냥 줄입니다. 파란 줄입니다. 네. 뭐 그냥 대형 가운데서 이제 LG생명과학 6%, 코롱생명과학 7%, 뭐 한미 쪽은 8%씩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빠지나요?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긴 해요. 6%, 7%, 그쵸. 뭐 차트를 급락이- 보더라도 그냥 아유, 네. 내다 꽂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종목들이 아마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나올 겁니다. 네. 대신에 상해 종합 증시의 흐름은 보고 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. 급한 대응은 제발 자제해 주시고 네.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요, 수요일쯤 안정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매수는 좀 언제쯤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안정되자마자 바로 사셔야 돼요. 요즘에는 뜸 들이면은 바로 놓칩니다. 네. 그러니까 요즘 시장 트렌드가 조금만 뜸을 들이면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. 그래서 첫날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 지수로는 하락하다 올라온 620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코스피는 저는 1800, 한 7, 80포인트 회복되는 거 보일 때, 네. 그때 따라 들어가시면 그래도 안정권이기 때문에, 빠르게 단기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,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매수는 좀 조금 더? 참아주시고, 관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잠깐 오늘 오전 장중에 니케이 지수가 15,000선을 잠깐 이탈했었는데요. 어제 휴장하고 다시 개장한 일본 증시가 오늘도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. 잠깐 보고 갈까요? 지금 증시. 보면 일본 니케이 증시가 실시간으로 좀 보자면 네.
이걸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. 광고창이 보이는 바람에. 네. 네, 됐네요. 자, 일본 니케이 증시인데요.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증시가 4.6%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. 15,000을 다시 밑돌고 있네요. 네, 지금. 실시간 사이트인데 15,000 아래로 다시 좀 내려가고 있어요. 네. 더 내려간다는 거죠. 이게 지금 아무래도 왜 그렇게 또 빠지냐면은 엔화 가치가 또 워낙에 그쵸. 튀다 보니 네. 우리나라 현재 지금 종목 가운데서 자동차주들 급등하고 있잖아요. 네. 반사이익에 따른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인한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에 또 일본 BOJ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분명히 대책은 세울 거예요.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할지 일단 마이너스 금리로 가긴 했는데 또 다른 대책을 세우면 그나마 좀 안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오늘 자동차주들 따라가시는 거 뭐 괜찮긴 하지만 BOJ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염두에 두시고요. 우선 일본 니케이가 현재 4.7%대 하락을 그리고 있다는 거, 15,000원 깨고 내려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아무쪼록 일본도 우리도 낙폭을 조금이라도 만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코스닥 5%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61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증시화위에서는요,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.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, 013-3366-0110으로 문자 주세요.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퀴즈를 내드려야겠죠. 자, 퀴즈를 어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한데 지난 3주간 문자가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.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문자가 3주치가 전송이 안 됐었습니다.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. 1000명이 넘습니다. 그분들을 다음 주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릴 건데요. 오늘 사실 어제 오늘 뭐 종목을 드리진 않았어요.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다음 주 상황 보면서 모든 분들 혜택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역시나 문자 주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요. 네. 오늘도 퀴즈를 조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깐이라도 좀 기분 좋아지시라고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. 네, 퀴즈가 있는데 네. 오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약간 조금 한 번이라도 웃으셔야죠. 그래도.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자, 오늘 3월 개막하는 오는 3월 개막하는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일컫는 말은인데요. 1번 전인대, 네, 전인대 씨. 2번 전인권, 네. 3번 전인화 씨입니다. 네, 사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이게 여기서 좀 많은 정책이 결정이 되는 만큼 좀 꼭 참고해 주시고요. 정답 아시는 분은요, 013-3366-0110으로 문자 주세요.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금 늦었지만 종목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.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우리 사주종합 청약률 100% 기록. 자, 삼성 엔지니어링은요, 이전부터 멘토님께서 유상증자 꼭 받자라고 강조를 해주신 종목입니다. 유상증자 성공에 이제 정말로 청신호가 켜진 모양인데요. 맞습니다. 이게 우리 사주조합 쪽에서도 이슈가 좀 터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성공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, 뭐,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도 지분을 잘 매각을 했죠. SDS 지분을. 네. 자, 게시글부터 볼게요. 자, 유상증자의 주가 상승. 이번엔 안 속는다. 네. 한번 속아주세요. 자, 100% 청약 달성 주가는, 그리고 호재도 이어지고, 손실도 이어지고, 자, 유혹의 손길, 10,000원, 싼 거 아닌가요?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?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사실은 유상증자 성공한다면 그 이후 시나리오까지도 궁금한데요. 네, 사실 이제 대주주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크게 들어왔을 때 보통 짧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. 보통 5년씩은 보죠, 최소한. 3에서 5년씩은 보는데, 들어오신 분이 이재용 부회장님이십니다. 그렇죠? 3,000억이 들어왔어요. 자, 그리고
우리 회사 조합률, 청약률 100%. 그러니까 뭐 사실 좀 회사에서 뭐 강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100%. 근데 저라도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쌉니다.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같은 가격이에요. 그렇잖아요. 8,100원이잖아요. 8,110원입니다. 현재 1,650원이에요. 뭐 1년 동안 보유세가 잡히더라도 현재 주가에서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. 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돈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 장기로 가져가라 말씀드렸는데 네.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. 길게 보셔야 돼요. 길게. 절대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몇 년 빠졌습니까? 이거 지금 5년대 빠졌어요. 이제 5년 동안 오를 차례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짧게 보진 마시고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조금 유상증자 꼭 받으시고 만약에 안 받으신 분들의 물량이 있더라도 사실 청약률이 워낙에 높아서 받긴 힘들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.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. 최근 N달러 급락에 따른 수혜 인식. 자, 오늘 같은 약세장에 혼자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기아차가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엔화 강세의 수혜주로 인식이 네, 된다고 맞습니다. 하더라고요. 뭐 현대차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. 요즘 N달러가 지금 112엔대 상황이거든요. 네. 뭐 원엔 환율로 따져봐도 100엔당 1,07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. 그러네요. 정말 많이 빠졌죠. 네. 엊그저께 120엔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112엔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현대기아차 반사이익 됩니다. 차값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. 그쵸. 네, 그러니 일본 자동차 업계의 차들을 사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국산차로 조금 눈을 돌리기 때문에 네. 그 이슈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판매량 급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.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인데 한동안은 갈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본 BOJ 정책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다시 N달러 흐름이 약세로 돌아설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해요?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약간 조정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절대 따라가시는 괜찮은데 절대 막 많은 물량을 사시면 안 되고 따라가시더라도 일본에서 BOJ 정책이 딱 나왔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바로 매도 처리하셔야 됩니다. 수익이 나던 말든 네. 그때 매도 처리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네.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. 꼭 그렇게 대응하시면 별 문제 없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BOJ 정책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.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. 자본 잠식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의 하락 중. 네, 현대상선 정말 안타깝습니다. 일단은 대북 리스크의 남북 경협주가 하락하면서 어제 거의 20% 네, 가까이 내렸고 맞습니다. 오늘 또 빠지고 있죠.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. 업황도 너무 안 좋고요. 그렇죠. 현대상선은 아시겠지만 좀 그 남북 경협주 껴가는 거라 그쵸. 그것도 좀 꼬여 있고 맞아요.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완전 이제 뭐 거의 끝나버렸죠.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. 그 남북 상황이 강대강입니다 현재. 네. 그냥 빙하기예요. 그래서 요게 풀리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 1년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1년 정도요. 그래서 당분간에 현대상선이 뭐 업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 남북 경협 관련도 그렇고 완전 안 좋은 상황 치닫고 또 하나 실적도 워낙에 자본 잠식률까지 높다 보니까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이 네. 부분이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. 이거는 현재로서는 유상증자 혹은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이슈가 돼버리면 주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은 상패 종목 가능성 있는 종목 거론해드리는데 상패까지는 아니지만 감자나 유상증자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주가 하락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
이제 좀 네. 조심해보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.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.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.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.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. 일단 4637님이 대북 관련주 매수 시기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대북 관련주 요즘 대응하기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. 대북 관련주가 네. 매수를 저도 사인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볼게요. 여기 종목들이 있는데 뭐 현대상선, 현대엘리베이터, 에머스퍼시픽, 뭐 제형솔루텍 다 안 좋아요. 네. 좋은 사람들 12% 빠지고 있고요. 로만손도 뭐 급락하고 있는데 로만손도 제가 볼 때 사기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상황은. 네. 근데 약간 조금 시장의 꼬임도 있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 관련주 중에서 최선주를 꼽자면 저는 로만손을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. 로만손. 네, 이유인즉슨 이 종목 그래도 제스티나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. 그렇죠. 매출도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이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데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. 네. 사실 로만손은 10,000원 아래 갈 종목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주로 넘어가는 상태라 그런 포인트를 보시고 대신에 좀 다음 주에 말씀드린 중국 상해 증시 영향 봐야 됩니다. 그 이후에 좀 따라 들어가신 전략을 취하셔야 되긴 해요. 그래서 대북 관련주로서는 현재로서는 최선호주가 보이는 게 로만손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네.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. 에머슨 퍼시픽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집니다. 이거는. 네, 그래서 좀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우선 그래서 로만손만 차분히 보시되 제가 다음 주에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. 혹시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요.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만손 매수 가능하지만 일단 다음 주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.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. 4606님이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어떡할까요? 요거는 이제 거의 말씀을 이제 안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에요. 오랫동안 말씀드렸고, 네. 제가 너무 도움을 드리다 보니, 도움이 안 되네요, 제가. 셀트리온. 네, 그래서, 우선 이게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어요. 어제도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, 급락이 나왔습니다. 올라가다 내려왔죠? 네, 오늘도. 그러니까 이게 램시마가 이제 승인이 나잖아요. 이번에 나게 될 것 같은데, 그럼 분명히 주가 급등이 나와요. 그렇죠. 그럼 그때는 분명히 주가가 한바탕 올라갈 겁니다. 시장이 워낙에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. 원래 매도 포인트가 그때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오늘 어제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렇습니다. 그에 따른 영향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되고 어제도 셀트리온 보니까 대차가 좀 잡히더라고요. 39만 주 증가가 됐어요. 꽤나 오랜만에 이 정도 물량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마음에 들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매도 타도를 위해서 이제 일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셀트리온은 당장에 있어서는 사실 차트 흐름상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. 셀트리온 이름을 떼고서 차트만 본다면. 네. 그런데 모멘텀은 워낙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.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비중이 크신 분들, 아마 지금도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.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. 지금 수익이 아니시라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.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10만 원짜리가 깨면은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저 지켜보시고 다음 주 초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답변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. 이제 퀴즈 정답 주시죠. 네, 아까 퀴즈가 좀 너무 웃겨서 참는다 힘들었는데요. 자, 정답은 1번 전인대입니다. 네, 정답 주신 분들께는요,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자,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. 코스닥이 지금 6%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, 불안한 시청자분들께 딱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. 저는 뭐 항상 그래요. 저도 뭐 종목을 회원들이랑 많이 할 때 뭐 마이너스 60%, 40% 이렇게 보다가도 2배, 3배씩 먹고 나온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도 워낙에 제 스타일이 장투하기 때문에 또 제 타이틀 아시겠지만 인생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. 그냥 지금 잠깐 힘든 겁니다. 맞습니다. 혼자 힘든 게 아니라요. 우리나라 주식하는 2천만 국민이 다 힘듭니다. 같이 힘들죠. 다 저희도 같이 힘드니까 여기서 혼자 무너지면 루저예요.
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버티십시오. 이렇게 무너지는 법 없어요.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힘내시고 죽으란 법 없고요. 힘내시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힘내시길 바랍니다. 자,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